방문 본행사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박예원 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광주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을 수료하셨으며 현재 광주광역시 더불어라 광산구 노인복지관장, 여민동락 공동체 대표, 광주 YMCA 이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지과정 교수, 전남 공무원교육원 중견간부양성기관과정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는 마을 공동체 다충우돌의 실험, 연민동락 등 다수가 있으며 많은 기관에 출강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마을 공동체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대전에서 강의를 하시고 또 이곳까지 오신 강사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 갔다 온 지까지 알아버리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경건합니다. 좀 편하게 하시게요. 기본적으로 마을은 경건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사회가 식민과 분단, 독재를 거치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끊임없이 엄숙함을 강조하고 경건함을 강조하고 침묵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을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래도 경건하시네요. 마을의 최고의 경쟁력은 인사와 미소입니다. 돈 들지 않지요? 옛 어른들은 늘 우리에게 어린 시절 늘 가르쳤습니다.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라. 맞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경건한 사람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마을 공동체, 마을 운동을 한다면서 표정이 굳어있거나 엄숙한 사람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강사가 수강생들 점검합니다. 평가 매기고 얼굴 표정을 이쁘게 한번 해보세요. 최대한 이쁘게. 아니 이 정도 작년부터 인문학 아카데미를 했으면 사람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인사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해서 보건복지부 에서 이렇게 사람들 모집해서 하는 강의 하고 갔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전국에서 모인 분들인데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보라 했어요. 자, 인사하기 전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왼손엔 수첩을 큰 소리를 해주세요. 자, 왼손엔 수첩을 오른손엔 걸레를 입가에 미소를 이것이 마을을 살리는 법칙입니다. 왼손엔 수첩을 들고 늘 지역 주민에게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해야 합니다. 과거에 몇몇 엘리트들이 혼자 정책을 짜고 그걸 집행하고 동원하고 통치했던 그런 국가주의 체제에서 이제 마을 중심으로 문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도시문명 이 도시국가에서 갑자기 마을이 다시 부각되게 된 마을의 귀한 시대가 도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른손엔 걸레를 너무 성실해요. 오른손엔 걸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리더는 굳은 자리로, 누추한 자리로, 중심보다는 변방으로, 복판보다는 가장자리로 가서 걸레 드는 사람입니다. 육사 지방선거 있지요? 그런 사람 뽑아야 돼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입가에 미소를. 좋은 마을은 늘 미소부터 시작됩니다. 인사와 미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에다 이렇게 손을 한번 올려보셔요. 식사하셨나요? 네. 이 도서관을 보니까 저도 목포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네요. 그죠? 네. 도서관은 국보급이네. 그죠? 네. 한 번 더 붙이면 관장도 국보급입니다. 조동이 안 해본데 관장이. 자, 제가 밥 먹으러 늦게 좀 와서 급하게 콩나물 국밥집에 갔어요. 그런데 국밥집 아줌마가 곧 망하게 생겼어요.
손님 보고 인사할 줄 몰라요. 설거지하고 있어서 선생님 그랬어요. 절대 아줌마 이모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선생님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이래요. 뭐라고도 안 해. 그래서 콩나물국밥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요. 옆에 빼장국 먹는 총각 둘이 그랬어요. 초장 좀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거 취급 안 해요. 아이 곧 망하게 생겼네. 맞죠? 누가 가겠어요. 표정이 그러니까 맛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도서관은 좋았는데 국밥집은 아니에요.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배꼽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4살, 5살 아이에게 우리는 늘 배꼽 인사를 가르쳤는데 20살 먹으면 주머니에 손이 딱 들어갑니다. 40살 되면 지가 어린이라고 뒷집 쫙 찡자 이렇게 60살 되면 목에 기부수 딱 하고 61살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배꼽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그대로. 절을 드린단 말은 절을 드린단 말이다. 아시죠? 내가 이웃에게 상대에게 나를 바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꼽 인사를 이렇게 하고 또 이거 하거든요. 이게 사랑합니다.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손을 딱 펼쳐보세요. 해보세요. 내가 전국 다니면 다 설명하는 인사법이에요. 그리고 옆 사람을 안으면서 행복합니다.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을 인사법입니다. 제가 광주 광역시에 있는 광산구 노인복지관 관장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요. 광산구 노인복지관을 4년 전에 갔더니 도무지 행복한 표정이 없습니다. 19억 넘는 국가 예산을 쓰고 있는 그런 부자 시설인데 회원은 5,000명이 넘습니다만 국가가 아무리 복지재정을 확대해서 서비스를 늘린다 할지라도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의 표정이 막지도 닦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손 내밀고 떼쓰고 악쓰고 모든 것이 권리처럼 주장되지만 마음의 평화와 고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부터 시작했습니다. 묘하지요? 인사부터 시작했더니 손잡고 포옹하고 볼 비비면 사람의 문화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규범으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끝까지 인사를 않겠다고 결심한 분들이 계신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저는 본래 본업이 농촌활동가입니다. 영광의 고향이신 분도 계실 텐데 전남 영광군 묘량면 묘량면은 약 인구가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2,000명 인구의 자연마을이 42개입니다. 경로당에 25개 있습니다. 영광에는 11개 읍면 중에 아시는 바와 같이 홍농, 법성, 백수 이런 데가 과거에는 바닷가였습니다. 저희 아버님 말씀으로는 그쪽 사람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아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거기가 서칠면, 영광 서쪽에 있는 7개면, 그래서 동삼면이라고 동쪽에 묘량면, 불감면, 대마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양반면이라 있습니다. 혹시 서칠면 쪽에 살거나 고향이 바닷가인 분들은 옛날 얘기니까 불쾌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는 3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서칠면 그렇게 무시하고 동삼면 양반 고장이라 하더니 지금은 제일로 살기 어려운 데가 동삼면입니다. 그 중에 묘량면과 불갑사가 있는 불갑면은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재앙. 마을에서 재앙은 뭐냐? 사람이 떠나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 작은 면에 지난 8년 전에 제가 자료에도 써놨습니다만 저는 새 부부가 휘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대에 꿈꾸었던 좋은 세상을 위한 그 열망과 신념과 소신을 30대, 40대, 50대 전부 다 휘발시켜버리고 없는 듯이 살지 말고 오히려 복판보다는 가장자리로 가서 의미 있는 사회적 실천을 하고 살자. 그것이 어딘가
그것을 농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영광에 들어갑니다. 세 가지 헌법을 만듭니다. 들어가자마자. 제1대 헌법. 국가의 보조금과 인건비를 받지 않는다. 이러면 좀 긴장하죠. 적어도 자립하기 전까지는 받지 않는다. 자립하면 받는다. 두 번째 헌법. 아이들을 도시로 유학 보내지 않는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작은 폐교 직전의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 번째는 노동과 생산을 통하지 않는 모든 외부의 기부와 후원은 반드시 10의 1조를 떼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변방, 가난한 시설, 지역 단체에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합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나 복지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과 함께 더불어 농사를 짓고 농민의 이웃으로 사는 것을 복지라 합니다. 듣기에는 참 좋죠. 공간이 그래서 그런가 다들 지나치게 진지해서요. 듣기에는 참 좋죠.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유학도 보내지 않는다. 10의 1조는 더 어려운 곳에 나눈다. 듣기에 좋은 것은 살기에는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을 때는 마음의 평화가 쫙 밀려옵니다만 그대로 살으라고 하면 죽기보다 힘듭니다. 아, 제가 참고로요. 저 스님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입었을 뿐이에요. 자, 그렇게 3대 헌법을 세우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 주민들에게 여쭤봅니다. 1년 동안 침묵하면서 합니다. 도시에서 농촌에 간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가불관계로 갑이 돼서 알량한 머리에 있는 단세포 이 지식을 가지고 농민들을 교육하고 훈계하고 계몽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농민들과 함께 협동하면서 못 살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마을을 잘못 선택하고 들어가지고 영광 사람들은 뜻을 가지고 못 살거냐 하고 나갑니다. 사실은 누가 문제예요? 당사자가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마을의 법도와 규범과 예법대로 수십 년 동안 정주하면서 그 마을을 일구었던 마을의 원로들에게, 마을의 진정한 주인들에게 무릎 꿇고 여쭤보고 아는 것도 여쭤보고 왼손에 수첩을 들고 기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도시 난민들이 말이죠. 그렇죠? 도시 난민들 아닙니까? 농촌에 사는 방법조차 모르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매덕해가지고 땅부터 삽니다. 그리고 2층집도 지어요. 넓은 땅 놔두고 뭐더라 시골 땅값도 싸는데 거기다 2층집을 지은 거 몰라요. 아는 우리 선배는 순천에서 3층집을 지었어요. 옥조주택으로 유럽풍이라나? 그럼 계단이 좋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름 얘기하면 인권 문제니까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다른 강좌들은 나 이름 다 얘기합니다. 중학교 선생님이요. 영어 선생님. 성은 이가요. 그 다음 얘기 안 하랍니다. 3층을 지어놨어요. 그때 물어봤어요. 형님. 뭐 이렇게 3층에다 또 다락방까지 있으니까 사실상 4층입니다. 왜 이렇게 지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었대요. 아이들이 미로처럼 좋아한대요. 제가 노인복지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에 철저히 반하는 주택구조입니다. 본인은 거기서 평생 산대요. 제가 볼 때는 60대가 지나면 그 집이 불편해질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서로 싸울 거예요. 네가 2층으로 자라고. 우리가 지금 신도심에 아파트가 멋지게 있던데 사실은 우리가 농촌이 21세기 문명의 중심인 것은 삶의 중심, 가장 자연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6층 이상 보면 혹시 7, 8층에서 보면 나무가 그 이상 자라는 나무가 있던가요? 땅심, 땅의 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나무도 6층, 7층, 8층 이상 나무가 못 자라요. 근데 사람이 거기 살고 있어요. 몇 층에 사요? 그러니까 19층 산대. 할머니가 날마다 병원 다녀요. 왜 그럴까요? 19층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우주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공중에 떠가지고. 비행기 위에서 얼마나 좋다고 살고 있어요. 6층 이상에 올라가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아픕니다. 이 성냥갑 같은 감옥 생활도 힘든데 그런 땅심 지력을 못 받고 사니 그죠? 무슨 강사 얘기를 잘 안 믿는 경향이에요. 그냥 믿어주세요. 자원봉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강의 들을 때 자원봉사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전국에 있는 역량 있는, 저 빼고는 역량 있는 이런 강사님들 다 오시더라고요.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정도의 메모드급이라 하죠. 이런 큰 규모의 인문학 강좌를 매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목포의 시민들이 복받았다고 보고요. 전남도 이런 정책은 정말 박수받아야 마땅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사람까지 좋아야 되거든요. 수강생의 수준이 강의의 수준을 규정합니다. 뭘 잘하시라고요? 이거요. 강의체 해줘야 돼요. 그래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 강의 가서 야, 대단하더라. 훈련받고 왔더라. 저도 이게 전남 사니까 형제의 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농촌에 그렇게 들어가서 제일 먼저 땅 사고 2층 집을 짓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주말에 한 번씩 와요. 와가지고 뭘 해요? 바베큐 하잖아요. 마시면서 바베큐와 기타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집 지었다고. 그래서 밤새 금요일날 저녁부터 마셔. 새벽 2시나 자. 아침 9시나 일어나. 그때부터 치워요. 치우고 나서 10시에 옷을 단장을 하고 나가요. 옷은 뭔 옷이냐? 노스페이스. 등산복 멋지게 입어요. 꼭 시골에 가면 개를 키웁니다. 그것도 흰개로. 하얀 개. 그럼 오늘 딱 들어. 그럼 산책을 나가요. 10시쯤에. 농민들은 새벽 5시부터 나가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제 들어갈 때쯤 됐어요. 날 더워지니까. 11시 전에 들어가요. 가서 이렇게 인사해요. 역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면 그 농민 마음이 어쩌겠어요. 어제 밤새 삼겹살 냄새 풍기고 퍼 자더니 저것이 무지하게 저것이 뭐죠? 영상 찍는 것이 부담되네요. 찍거나 말거나 그냥 속력이 다릅니다. 끌고 가. 그러니까 밤새 거기 냄새 풍기고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이웃집 할머니가. 대답을 잘해야 한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농민들이 표현을 해요, 안 해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고 인사해요. 가고 나서 뒤에다 한 말이 있어요. 너는 광주만 가봐라. 걔 농약 쳐볼라니까. 마을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을의 법도대로.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왜 갑자기 21세기 정말 이 도시 문명 가운데 갑자기 마을 시대가 왔을까요? 왜 갑자기 마을 공동체 이런 게 왔을까요? 자, 2013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자살자가 약 15,000명입니다. 하루 30명 이상씩 죽어갑니다. 노인 부부가 자녀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연탄불을 피고 죽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송파구의 그런 어떤 세모녀 사건도 차이가 없습니다. 가난 때문에도 죽습니다. 노인 자살률은 유럽의 5배입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유럽 노인이 1명 죽을 때 대한민국 노인이 5명이 죽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가히 암울합니다. 10만 명이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 중에 6,000명이 자살을 실제로 시도합니다. 작년에 그 중에 200명이 자살합니다.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애 없고 투신하고 노동자가 해고돼서 그냥 자살하고 해도 사방의 신문을 봐도 또 죽었구나 그럽니다. 국가가 한번 사건이 터지면 난리가 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복지 사각지대 또 발굴하라고 막 뛰어다닙니다. 복지연금 때문에 죽어가는 공직자가 있었어요. 연쇄적으로 계속 자살을 했어요. 뭔 대책 세운다고 시끄럽게 하다가 국민이 있는 순간 제도도 사라졌습니다. 아무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는 누구도 이런 21세기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서로 견디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난감하겠지만 우리가 과거 국가 통치 이 관료체제 아래서 너무 지나치게 국가를 맹신했습니다. 자, 80년대까지도 둘만 잘 살자 하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국가가 부부관계까지 개입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고작 20년이 딱 지나는 순간 국가가 또 얘기합니다.
앞으로 미래사회 최고의 대한민국의 난제는 저출산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관 대작들이 저 바깥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배워온 그 지식들이 국가의 미래를 20년 미래를 진단하는 데 대해서도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애 낳으면 돈을 준다 합니다. 그죠? 지난 30년 동안 농업농촌 농민을 학대하고 사실상 탈농 정책을 번장하면서 농촌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귀농을 귀촌하면 돈 준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마을일까요? 마을에 원래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괴가 넘치고 성폭력이 창궐하니까 국가가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CCTV입니다. CCTV. 그래서 학교 앞에도 CCTV, 놀이터에도 CCTV. 그래가지고 성폭력이 사라졌을까요? 그런 치안사회로 국가를 끊임없이 다 감시하면 CCTV 국가로 만들면 그야말로 성폭력이 없어질까요? 이거에 대한 문명적 통찰이 있었던 거예요. 야,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와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복지재정을 확대해서 그야말로 지자체의 재정이 파탄날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자살률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평화롭다 하지 않습니다. 아, 너무 좋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살만하다. 나는 국가로부터 이런 사회 안전망에 충분한 보장을 받고 있어. 나는 내 생애 자아를 실현하는데 대한민국은 최적지야. 이런 것이 예산이 늘면 늘수록 그런 감탄사가 막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가요? 잠깐만, 제가 너무 어두운 얘기를 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그래서 다시 생각한 겁니다. 뭘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해결되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놀이터에서 함부로 연애하면 안 됩니다. 과거하고 다릅니다. 특히 가로등 불빛 조심해야 됩니다. 곳곳마다 CCTV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운치와 파격, 그런 은은한 이 교분, 관계 이런 거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자, 제가 여기도 기록해놨는데요. 이런 모임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놀이터 이모 모임? 이때는 안 들어봤다 해야 돼요. 네, 네, 안 들어보셨죠? 네. 자, 저는 그 EBS의 다큐 프라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아주 즐겨봅니다. 집에 TV가 없습니다. 세탁기 쓰지 않습니다. 청소기 쓰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전기세 13,000원 나옵니다. 겨울에는 16,000원. 검침원이 와서 노크하고 물어봐요. 독거노인 사냐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21세기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사회입니다. 불편.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자동차 배기량을 늘리는 것이 인생의 꿈인 20세기 저 파탄의 시절에서 빨리 넘어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평균 평수, 소유해야 할 평균 평수가 한 명당 5.6평이랍니다. 6평 정도 됩니다. 4인 가구 하면 24평. 그래서 과거에 국민주택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삽니까? 아파트 33평은 기본이고 48평 가는 것이 인생의 꿈입니다. 남자들은 차를 말이죠. 모닝 타도 충분한 실력인데, 그죠? 소나타에서 에쿠스로 더 작은 차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안 나와버립니다. 네. 20세기는 노동의 노예로 살았는데 21세기는 뭐의 노예? 문화의 노예, 소비의 노예로 살았고, 국가는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계속 많이 쓰라고 합니다. 지구가 너무너무 아파하는데도 계속해서 쓰라고 합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계속해서 씁니다. 현재를, 미래를 볼모로 오늘을 유지하는 이런 파탄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뒤에 전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뒤에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문명의 중심을 농촌이라 합니다. 저 서구 유럽은 전부 다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농촌 인프라를 다 깔았습니다. 대한민국만 좀 늦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는 다 들으셨죠? 식량이야말로 안 보라고? 네. 그러죠. 네. 정말로 파격적이고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세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저 강토와 산화를 모두 다 뒤집어 엎고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그좀 저급한 정치인들이 이 농토를 다 문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농촌의 최고의 경쟁력은 뭐예요? 농업입니다. 농업으로 농촌을 살려야 돼요. 그것이 농민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대농들 있죠. 어디 우리 군차, 어디 군에 가니까 면사무소 이렇게 써졌어요. 1억 농부 100명을 만들겠다. 1억 연봉 농부 100명을 만들겠다. 저 도시 난민들이 다 오겠죠, 그러면.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연봉 1억이면. 그죠? 자, 요새는 농업이라 하지 않고요. 농사공업이라 합니다. 왜 농사공업이라는지 아세요? 기름으로 농사집니다. 서울에 있는 돈 많은 분이 전남에 땅 다 임대해가지고 돈 사가지고 휴대폰 농사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겠잖아요. 휴대폰 농사에 자, 농민이 농사를 짓습니다. 지역에 사는. 휴대폰을 딱 찍어서 보냅니다. 오늘 농약을 요거 사서 요걸 뿌렸습니다. 그 휴대폰으로 계좌번호 보내세요. 돈을 넣습니다.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하지 않아도. 농사가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농민이 그분한테 월급을 받는 임금 노동자가 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1%가 50%가 넘는 사유지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위 1%가 대한민국 전체 사유지의 절반 이상 56%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희한하다, 이분들이. 계산하네, 계속이. 상위 5%가 전체 국부의 7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자동차 배기량을 늘리는 그런 꿈을, 그런 미몽으로 계속해서 살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60대, 70대까지 계속됐습니다. 제가 지금 퇴직연금공단의 공직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은퇴하신 분들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어르신들의 소득보전형 일자리가 국가의 관심사였는데 이제는 국가와 함께 30년, 40년 동안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은퇴를 했는데 미래가 까마득한 거예요. 만 60에 은퇴를 하면 75세까지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60을 퇴직이라 하고 75를 은퇴라 합니다. 15년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찰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 하냐? 나는 강도 만나는 것보다 퇴직이 더 두렵다고. 그러니까 평생 강도를 잡아왔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퇴직이 더 두렵대요. 거기에서 최고의 여론조사, 최고의 득표를 받은 퇴직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뭐라 했냐, 전문직들은 다 사회공헌이라 했습니다. 아니, 30년 공직사회에 있다가 정년해가지고 투다리를 내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돈 벌라고 또? 건강할 때까지 계속 벌어버린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 여가, 교육, 사회공헌. 이 4대 분야가 있거든요. 일자리를 원하냐? 여가생활, 놀러 다니는 걸 원하냐? 아니면 공부하는 걸 원하냐?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 15년이 인생 이모작이에요. 네 번째, 재능기부라든지 사회공헌을 원하냐? 네, 전문가들이 60%가 나는 사회공헌하고 싶다. 자, 인생은 그때부터 인간 해방의 나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녀들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무슨 교육, 인간관계로부터 다 벗어나서 15년 동안 건강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좋겠죠? 그걸 농촌에 사시면 됩니다. 농촌에서 좋은 NGO 단체도 만들고, 그죠? 독일에 가면 1유로맨이라고 있습니다. 1유로맨. 있으면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유로맨이 뭐냐면 노인이, 백발의 노인이 박물관에, 그러니까 이런 도서관, 박물관 이거에 멋지게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다 박물관 관장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가서 물어봤겠죠. 아니, 여기는 정년이 몇 살까지인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대요. 그러냐고, 정년이 언제죠? 저는 공직에 있다 정년하고 여기에 다시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물어봅니까? 네? 뭐라고요? 똑똑하다니까 이분들이. 이거 굉장히 남들 대답 못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관심이에요. 월급 얼마 타냐? 뭐들 가서 저 타국 말리
독일까지 가가지고 남의 할아버지 월급을 물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월급 얼마요? 그러니까 월급은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노인 일자리인 줄 알고 그랬겠지 처음에. 그랬더니 나 월급쟁이라고. 그럼 월급을 얼마 받나요? 그랬더니 예, 나는 매월 1유로씩 받습니다. 1유로씩. 우리나라로 보면 1,000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료가 아니고 아직 뭐죠? 무급이 아니고 월급을 받는 활동가죠. 실명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겠어요? 나는 정년 전까지는 불행했는데 정년 후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이 박물관이 자기 거라 이거예요. 9시 출근인데 몇 시에 나왔어요? 자만하면 일찍 나왔고요. 문 열어. 그죠? 국가가 그러한 이제 행복을 보장하는 그리고 노후의 존엄함을 보장하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되는데 농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문직 퇴직자에게 그런 설계가 필요하듯이 농촌의 어르신들에게는 평생 동안 지어온 것이 뭐죠? 농사예요. 근데 왜 공무원으로서 40년 해가지고 정년하면 전문가고 왜 농사는 60년 지었는데 전문가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좀 난감해지죠? 10년 일하면 전문가, 20년 일하면 장인, 달인, 30년이면 인간문화재입니다. 그 깽가리 같은 거 30년 쳐보세요. 무슨 보존회에서 인간문화재 법이 주도만요. 농사를 50년 이상 지었어요. 왜 우리는 그걸 농사문화재로 인정 안 합니까? 이제부터 공동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소농, 여성농, 고령농들이 가족농들이 농사를 평화롭게 지어서 빚내지 않고 그걸로도 먹거리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농, 여성농, 고령농, 가족농 예를 들어 우리가 귀촌해도 내 남편과 내가 내 부인과 내가 적당한 농토를 가지고 조금 가난하게 살면서 그러나 빚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평화 우리는 그런 행복을 원하거든요. 국가가 그런 정도까지만 보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농업이 삽니다. 그러면 저 산 밑의 이른바 다락농도 그런 밭들도 다 경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대기업, 대농, 기업농 중심의 농사는 농사가 아니라 공업입니다. 공업, 농사공업. 그래서 그 산 밑에 다 개간해놨던 그 땅들도 농사를 못 짓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포기한 땅들이 많습니다. 자, 저희 여민동막 공동체는 8년 전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이렇게 주민에게 수첩을 들고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자문을 구했더니 제일 먼저는 거동이 조금 어려운 분들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노인복지겠죠? 자식 있으면 뭐 될 것이요? 1년에 평균 2번 오고 많이 오면 4번 오요. 지가 아버지 제사 때하고 내 생일 때. 추석설. 누가 삐처불 안 하고 그래요? 며느리하고 안 좋아하면 안 하고 그래요. 이유도 천차만별입니다. 차가 많이 막혀 그래. 뭐 당직이네. 그러면서 안 와요. 한 번 안 오면 돈이 많이 남잖아요. 시골 한번 가면 많이 깨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어르신들,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께 뭘 좀 해드리자 해서 노인복지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학교가 3개가 있었는데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2개가 있었는데 2개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마지막 면에 하나 남은 학교인데 국가는 지금 폐교를 시키면 본교에 돈을 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중학교 하나를 폐교시키면 100억, 초등학교 30억. 이 정부 들어와서 더 돈을 키웠습니다. 전남도는 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를 다 폐교시키면 3분의 1의 학교가 사라집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집니다. 농촌에서 학교는 단순히 교육기관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거점입니다. 그럼 농민들은 그 학교 폐교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냐? 별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현실적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쩔 것이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학교 강당에서 조그마한 강당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학교를 살리는 공청회. 어르신들이 저녁에 떡도 안 주고 7시부터 11시까지 붙들고 있는 요량면에 살다가 처음이랍니다. 그런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여기다 CCTV라는 뭐죠? 그걸 뭐라 합니까? 동영상. 하는데 보통 학교 살리기 전 세계 모델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학교 살리 최고의 인재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동영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어로 나오겠죠? 밑에 자막 나오죠? 야간에 7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어로 나오는데 밑에 자막을 읽어요 못 읽어요? 사실상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어르신들 말씀이 너무나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다 알겠어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이고 학교가 있으면 우리도 좋지라 얘기들 웃음소리 있고 그 다음 말씀이 지금도 기과에 쟁쟁합니다. 5년 전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나이가 먹어도 더 이상 밤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얘기들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요. 그 옆에 할머니는 더 가관이에요. 너는 애를 쓸 남편이라도 있지. 나는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농촌의 최고의 문제는 농민 스스로 가지고 있는 농촌 패배주의입니다. 강요당한 패배주의. 그러잖아요? 이른바 치안센터 파출소에는 사람이 없고 무인 파출소. 여러 가지가 통합돼 가고 있으니까 10년 뒤면 전부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희망을 줘야 할까요? 농부들이 존엄한 삶을 지켜왔고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자부심을 줘야 할까요? 그래서 학교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한번 뭔가 성취해보면, 승리해보면 지역 주민들이 그 승리의 감동을 위해 투혼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농촌도 도전하니까 되는구나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른들께서 가서 정말 한 번만 도와달라 했어요. 그래서 번영의 회장님 이런 분들이 뭐라 했냐, 아이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나 하지 말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12명 중에 조선과장 아이가 7명이에요. 학교 운영위원회가 안 돼요. 운영위원회가 안 되겠죠? 아니, 할머니들 거기를 어떻게 가겠어요. 운영위원회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딪혀보자. 이거 하나로 시작했어요. 밤에도 열린 학교를 엽니다. 자, 밤에도 열린 학교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강사는 뭐 어떻게 구하고 그 사람 강의료는 어떻게 줬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돈 중심적 사고라고 그랬습니다. 행정에서 하면 꼭 그렇게 또 사고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연배가 높으신 분도 계신데 자꾸 따라해라 해서 괜찮죠? 자, 모든 주민은 스승이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영웅입니다. 모든 주민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 담글 줄 압니다. 김치 담는 수업이 얼마나 재밌는 수업이겠어요. 애들한테 막 다 묻히고 그러겠죠. 어떤 학부모는 케이크 만들 줄 알아요. 쿠키 구울 줄 알아요. 다 그게 수업이었던 거예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큰 돈 들이지 않습니다. 모두 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가서 모두 다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데 다 정성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도 열린 학교를 보면서 무슨 고민을 했겠어요? 영광읍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젊은 맞벌이 하는 분들이, 저기로 보내면 좀 무엇이 낫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영광읍에서도 위장 전학을, 저기 녹음이라 지금 위장 전학을 해서 그 학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네이버 다음 삼촌과 네이버 아저씨한테 묻습니다. 귀농 이렇게. 그럼 저희는 어떻게 했냐? 사이트에 귀농귀촌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놓고 하여튼 대한민국의 귀농귀촌 정보를 매일매일 거기다 올려요. 그러면 검색하면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겠죠? 잘 이해를 못한대요. 새로운 정보를 계속 올리니까 저희 사이트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 딱 멋지게 써놨어요. 영광으로 귀농하면 3대 혜택을 드립니다. 절대 저희는 막 행정처럼 무슨 돈을 드립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요, 귀농귀촌 정착자금 보고 오는 그런 사람 받아들이면 그 동네 망합니다. 내가 500만 원 더 주는데 강진에는 얼마 주고 야 영광에는 얼마 줘요. 그거 따지고 200만 원 더 줄 때 가는 그런 사람이면 그 도시 난민 중에 얼마나 돈 가지고 말이야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왔을 거 아니에요. 요새 최고의 귀농귀촌은 뭐냐? 좋은 사람을 보고 가는 겁니다. 좋은 마을. 그래서 인심이 곧 경쟁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300만 원 주기 안 가고 저기는 500만 원 줘야 그런 사람들을 받아놓으면 그 마을에서 어쩌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몰려드는 귀농 귀촌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단을 만들고 너는 10년 더 고생하고 와. 너는 당장 들어와. 이거 좀 배짱 있게 전남에 됐으면 좋겠어요. 전남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이제 심사 좀 하게요. 아셨죠? 네. 젊은 시절에는 서울에서 찌꺼를 다 빼불고 65세 돼갖고 여기 내려오면 안 받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귀농 귀촌할 때 전화하면 딱 묻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지긋하신 어르신이 이렇게라 이제 다 나이가 돼가지고 새끼들 싹 갈치고 이제 노 부부가 어디 빈집이나 있으면 고쳐갖고 좀 시골에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쌀쌀맞게 끊습니다. 학교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면 환대합니다. 거의 국빈 대우합니다. 애가 셋이나 돼서요. 우리는 바로 태도가 달라집니다. 114 여직원보다 더 친절하게, 백화점 여직원보다 더 상냥하게. 아, 그러냐고. 딱 그래. 미취학 아동도 한 명 있다. 사실 예비군이 한 명 있는 거죠. 세 가지 혜택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 세 가지 혜택을 드리는 저희가 뭐 국가에서 보조금 주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게 마을이에요, 사실은. 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저희는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강원도도 좋고 서울도 좋습니다. 저희가 중고 330만원짜리 포토 트럭을 사놨습니다. 지금 한 8년 되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괜찮지요? 네. 오기 전부터 손님이 마중 나가는데 그런 마을에 가고 싶지요. 그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사 도배를 도와드리고요. 이사 도배. 두 번째는 반드시 집을 못 구하면 집을 구해드립니다. 빈집을 다 구해드립니다. 다 구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는 빈집 포트폴리오라고 있습니다. 빈집 포트폴리오. 펼쳐보면 빈집 1호부터 24호가 있어요. 유상 얼마, 무상 얼마. 우리가 그걸 하면 주민들이 안 도와주는데요. 행정과 협력하면 연사무소에서 조사하잖아요. 다 합니다. 그래서 영광군은 그것 때문에 빈집정보센터라는 걸 줬습니다. 연사무소. 네. 근데 바짝하고 요즘엔 잘 안 하더라고요. 연장이 바뀌어버리거나 뭐 이러면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속도 있게 금방 합니다. 앞으로 행정과 민간은 그런 협력 관계예요. 불신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야식들이 세금 받아가지고 쌤매로 쳐놀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행정에서는 주민들 보고 얼마나 돈만 달라고 해서 다 거짓말만 해서 이런 불신이 말이죠. 그 지역사회를 파괴시킵니다. 신뢰는 비용을 낮추고요. 그 신뢰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냅니다. 이따 그것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CTV가 우수한지 신뢰가 우수한지. 네. 자, 세 번째는 뭘 하냐? 저희가 왜 18명이나 됐겠습니까? 지금 식구가. 돌아가고 나간다 그래요. 정원은 늘어가고 좋다고 했는데 학생 정원이 늘었어요. 12명이던 그 학교에서 지금 초등학교는 59명, 병설 유치원 3명 있었는데 지금 20명, 작년에 교실 4개 증축, 올해 5월에 대강당 건축합니다. 신축합니다. 과장님, 진짜 여기 참여하실 때는 품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괜찮지요? 네. 그런 학교 만드니까 네. 주민들이 자부심이 생기겠지요. 네. 불모의 땅 그 불가능에 희망이 없다고 봤는데 이게 가능하구나. 그 대강당 그 짓는 것도 그 당시의 교육장님이 아니 50명만 넘어가라. 왜 자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라 하냐. 학교 살리자 하니까 50명만 넘으면 교실 아니라 대강당이라도 짓겠다. 이래가지고 왼손에 수첩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대강당 진 거예요. 작년에 예산해가지고 올해 착공하는 거예요. 대강당 지면 비가 오든 뭐하든 젊은 부부들이 가서 배드민턴 칠 수 있고 마을형으로 같이 가니까요. 괜찮죠? 네. 안에 있는 밭도 함께 농사짓고 새로운 세상이 가능합니다. 어쩔 때? 협동할 때. 저희들이 집을 다 구해드리고 결국은 직장까지 주잖아요. 다 여민동가 식구가 됐어요. 내일 모레도 아마 2명이 또 귀촌합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골에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음 그 자체가 권력입니다. 젊음 그 자체.
조금 가난하게 살겠다, 불편하게 살겠다 결심만 하면 저 도시 난민처럼 저 빽빽한 지하철에서 어떻게 인상 쓰고 살지 말고 저 광활한 대지의 농촌에 가서 가난하게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과 함께 사는 사람은 사기꾼이 없습니다. 정직한 농부들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그게 마을을 이루는 힘이고, 도시에서 저 아파트에서 지금 마을 공동체 한다고 하고 있는데 농촌은 이미 본래부터 마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복지, 자연력들이 다 있어요. 국가복지 전용 체계가 깨지더라도 마을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면사무소가 돈 주지 않더라도 마을 축제 다 엽니다. 제가 광사구 노인복지가 나서 어르신들한테 이 축제 얘기를, 이번에 저 대보름날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대동회 한번, 대동제 한번 열어봅시다 그랬더니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예산이 있어요? 뭔 예산이요? 이렇게 제가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관장님이 희한해요. 뭔 예산이 있어야 뭘 해보죠. 아니 어르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면사무소에서나 군에서 돈 주면 마을 무슨 잔치를 열고 돈 안 주면 잔치를 안 열었나요? 어르신 곰곰이 생각하니까 대체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도 뭔 잔치를 그렇게 열었는가 몰라. 그래서 작년 올해 이 복지관 도시 어르신들이 본인 스스로 돈을 냈고 다 십시일반에서, 제일 좋은 말이 십시일반이에요. 십시일반에서 대동회를 열고, 그래서 돼지 잡고, 어르신들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70대, 나이가 70이면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 입구에 붙여놨습니다. 마을에서 어르신 한 분을 잃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쓰니까 네이버 검색하면 제가 할 줄 알아요. 많이 쓰면 됩니다. 공동체는 언제나 탁월한 개인보다 지혜롭다. 이게 진리입니다. 공동체는 언제나 탁월한 개인보다 지혜롭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 마을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통치에서 자치로, 돈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의 변화입니다. 이게 문명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전남도가 빨리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골에 학교를 살렸더니 어르신들이 좋아요. 지금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예요.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뭐가 될 것 같아요? 저녁에 무슨 술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네에. 그죠? 영광읍까지 나와서 술을 마시는 것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영광읍에서 그 묘량면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대리운전이 필요한데 술값보다 대리운전비가 더 나와요. 그럴 바에 우리가 마을 술집을 하나 내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밥집과 술집. 자, 여민동락 공동체는 바닥 면적 한 100몇십 평의 아주 작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25개의 경로당이 우리의 여민동락 공동체의 복지문화센터 지부입니다. 지부. 25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복지 제도리라는 말하죠. 잘 이해를 못하시는 다시 한번. 그 다음 면사무소 2층에 있는 강당 있죠. 회의실. 이장님들 회의하고 군수님 1년에 한두 번 오면 그때 주민 간담회 하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겠죠? 저희 대강당입니다. 견학원은 모든 분들 거기서 강의 듣고. 학교의 도서관, 저희 소강당입니다. 땅 사고 건물을 짓는 그런 토건복지 이제 안 해야 돼요. 특히 도시에서, 목포시에서 땅 사고 건물 지으면 돈이 얼마나 수십억 들어가죠. 거기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소유에서 공유로 공공건물을 특정인의 소유에서 주민의 공유로 갖고 가야 돼요. 저희 복지관은 밤 10시까지 개방합니다. 낮에는 노인복지합니다. 저녁에는 마을복지합니다. 마을의 부부들이 전부 다 와서 에어로빅하고 알아서 다 착취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되면 저것들이 와가지고 어르신들 장구하고 국 가져가면 어찌까요? 안 가져갑니다. 뭐 고장내고 도망가면 어쩔까요? 안 가져갑니다. 안 도망갑니다. 신뢰는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대로 사는데 나를 정말 존경한다고 그래요. 늘. 관장님 존경합니다. 선배님 정말 저는 선배님 사람 돈 받고 싶습니다. 돈 받고 싶습니다 하는데 옆에 가다가 가래치면 탁 대고 가겠어요? 그래요. 아이 좀 민망하게 하다야. 그래야도 그렇죠.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면.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존엄하게 예우하면 존엄하게 반응한다. 이게 관계의 법칙입니다. 쉽게 쉬운 말로 옛날 어르신지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지야 이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600만 명의 노인이 아픈 노인, 치매 노인 54만 명에 장기 요양 등급 대상이 34만 명, 고작 해봐야 8, 90만 명이 아파요. 600만 명 중에 500만 명이 건강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복지가 모든 노인을 복지관에서 식판 들고 1,000원짜리 밥에 구걸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떼수가 악성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을 애우하고 존대하고 그분들을 사회적 자산으로 자꾸 존중해 줄 때 그분들이 마을의 원로로 집안의 존엄한 가장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대동회를 하자 했어요, 어르신들한테. 그때 어르신들이 기뻐요. 자, 서해반 어르신들은 만장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는 이제 그 멍석을 좀 이렇게 뭐죠? 윷놀이 하려고 빌리라 했는데 20대, 30대가 어디 가서 멍석 빌리라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네이버 선천하고 다음 아저씨한테 물어봐. 뭔지 아시죠? 컴퓨터에 물어봐 관장한테 가져와요. 관장님, 멍석 하나에 돈이 40 얼마. 그런 것은 나도 알죠. 그런데 70대 어르신에게 멍석 빌리라니까 교장 선생님 출신 우리 어르신이 10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그래? 잠깐만. 어이 김교장, 내가 정년 전에 말이지 그 학교에 멍석을 4개 사놨다는 거야. 그 지하에 있을 것인지 확인해보라. 그래서 4개를 우리가 가지러 간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선배 교장 선생님이니까요. 실어다 줘요. 올해 또 빌리러 가니까 표정이 좀 다르답니다. 우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올해는 좀 표정이 다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기증해 줬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애물단지입니다. 우리는 그걸 놔둘 데가 없는데 멍석을 바람을 자꾸 쐬야 한다면서요. 지하실도 우리가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날만 좋으면 공익들 보고 그놈을 들고 나오라 그래요. 열어놔라. 또 이렇게 해갖고 또 지하실에 넣어놨다가 또 날만 좀 또 그래야 된다. 1년에 한 번 쓰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지혜인 거지, 지혜. 우리가 만약 나도 1년 뒤에 갔으면 어쩔 뻔해서 곰팡이 나면 못 쓰겠죠. 그죠? 얼마나 어르신들과 동행하는 게 행복합니까? 날마다 학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골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그 관계자원이 넓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도 십시반 투자해서 멋진 잔치를 열어요. 고기 장사를 30년 했던 분 앞에는 절대 고기 납품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복지관에 약 1억 2천 3천을 써요. 그럼 식재료들이 들어오잖아요. 식재료 검수위원회 누가 해요? 어르신들이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1등급입니다. 1등급인지 알죠. 근데 어르신 눈으로 보면 다 합니다. 거짓말이요. 그리고 납품하는 사람도 어찌겠어요? 어르신이 검수하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 부모 생각나죠. 이 부모님들이 드실 음식인데 장난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알아서 잘하는 겁니다. 자, 동네로 영광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살렸고 지금 농사를 14,000평 짓고 있습니다. 휴경지를 전부 다 임대했어요. 무상임대, 유상임대인데 유상임대도 거의 적은 돈을 그냥 주는 겁니다. 어차피 묵히는. 누구랑 농사를 지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하고 농사를 짓죠. 농사를 포기하고 경로당에서 화투만 치던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마다 단지를 7개 단지를 놓고 거기마다 협동농장 형태로 가서 같이 농사를 지어요. 생산성은 현격히 떨어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적은 수입이라도 사실은 자기가 벌어서 그 돈으로 교회 헌금도 내고 손주 용돈도 주고 또 절에 식주돈도 낼 때 마을에 기금도 낼 때 사람의 삶은 가장 행복해지는 겁니다. 큰아들 용돈 받아가지고 큰손주 도로 돈 주고 99유. 큰아들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큰아들이 애기를 3명이나 데리고 와버렸어요. 처음으로. 이런 삶 원래 행복하겠어요? 별로 은혜롭지 않지요. 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어르신한테 여쭤봤어요.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제일 처음 했던 게 어르신들 왜 그렇게 다 농사를 안 짓고 이렇게 뭐라 텃밭이라도 하시지 그래요. 그랬더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니 기름값이 더 들어서 지나 마나 똑같고 이틀 농사 짓고 3일 아파보니까 병원에 돈만 보내고 있다고. 자식들이 더 이상 농사 짓지 말아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농사 말고 뭐를 좀 해보실까요? 그랬더니 영광 읍내 가니까 송편을 만들어가지고 팝니다. 낮에는 더울 때는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는
추울 때는 히터 나오디 앉아서 주물럭주물럭 만들어가고 판디 우리도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 자, 바로 떡 공장을 짓습니다. 저희들이. 왜? 어르신들 보니까 어르신들 여쭤보니까 그런 걸 해보자 해서. 못난 사람들은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거든요. 어제 상상하고 오늘 기획하고 바로 내일 집행합니다.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은 어제도 상상하고 오늘도 상상하고 내일도 상상하다가 다 늙어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상상하고 오늘 기획해서 내일 집행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네? 전체 분위기상 잘 됐을 것 같죠? 3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다 아픔이 있어요. 2가지 때문에 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번도 송편을 판매용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르신들 그냥 자기 그 습관대로 만들었어요. 보통 좋은 데 가면은 송편 공장 전화번호 몇 번이냐고 묻는데 얘기를 안 묻네요. 안 적어도 됩니다. 061-353-9900. 망했어요. 어르신들이 떡을 크고 작게 만드니까 그걸 사먹는 분들이 항의가 와요. 뭐라고 항의 왔을까요? 어째 떡이 좀 동일해야 되는데 근데 떡의 중량은 같습니다. 중량, 무게는 달아서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생각해보세요. 떡은 송편이 만들어 보셨죠? 길게 늘려버리면 길어버려요. 쭈물러 뭉퉁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묶어가지고 내부로 싸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이 서울의 도시 난민들을 딱 쳐다보면 규격품이어야 되는데 아니니까 항의를 하래요. 왜 떡은 크고 작고 하다. 그래가지고 어른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 크기를 동일하게 좀 만듭시다. 이렇게 그래갖고 막 이렇게 깎아줘요. 요 크기로 돼서 만들으라고. 그럼 어르신들이 네 원장님 이럴 것 같아요. 뭐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을까? 아, 맘만 있으면 됐지. 아, 이 표현도 있네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년들이 전화해갖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이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머리카락이랑 들어가니까 이거 망사 쓰고 또 장갑을 끼워야 돼요. 손의 온도가 바로 전달되면 급냉했을 때 갈라지거든요. 오늘 너무 많이 배운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했더니 어르신들이 머리카락 들어가 안 된다니까 빼고 먹으면 되잖아. 뭔 장사가 되고 있어요. 먹으려고 할 때 머리카락 나와가지고 불편하잖아요. 그거 만들 때 집에서 가족들과 먹으자고 이렇게 대충 만드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거의 뭐죠? 장화에 뭐 하얀 거 다시 일어나야지 위생 때문에 하라가지 그러니까 그 떡 하나 먹는지 이렇게 불편하냐 그런 거죠.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때 망해가지고 다 정비해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동네 어르신 전체가 그걸 만들도록 한 거예요. 의사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몇몇 분씩. 그러니까 떡이 얼마나 절차 마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 60몇 분 중에 67분인가 처음에 시작을 다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하는 우리들이 돈을 수익금을 안 가지고 되니까 번만큼 어르신들에게 드리자. 특히 60대 할머니의 빠른 손과 80대 할머니의 늦은 손을 차별하지 말자. 왠지 아세요? 어디 경로당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어디 그 공단에서 뭔 눈깔 끼는 거 뭐 갖다가 말도 없어요. 인사도 안 해요. 끼느라고.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당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60대 초반의 젊은 년 많이 끼는 것이 운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쟁인 거예요. 기쁘게 일해야 되는데 누구는 8,000원 벌고 누구는 3,000원 벌어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갖고 웃어서 밥 먹을 때 살짝 먹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죠? 어떻게 돼야 될까요? 협동. 70대 후반의 어르신은 밥도 싸우고 반찬도 하나 더 만들어서 오는 겁니다. 와서 뭐라 해요? 너희들 젊은 바쁜 게이 밥 먹을 때 나눠 먹으려고 갖고 왔다 그래요. 그럼 뭐라 할까? 60대 언니 덕분에 그래도 내가 밥 맛있게 먹네.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자립이라는 말은 결코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자립은 서로 기대어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자립입니다. 그래서 당신 말이야 좀 성실하게 하고 노동 빨리 땀 흘리고 이래가지고 자립해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자활 참여자 이런 분들한테. 그럴 때는 뭐라 해야 되냐? 내가 당신의 지렛대가 될게 라는 전제 위에서 자립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단 한순간도 스스로 서본 적이 없어요. 낳자마자 엄마 젖발고 크고 끊임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협동의 문화, 즉 네가 있어 내가 있다. 당신이 나의 진정한 스승입니다. 내 이웃이. 그렇게 할 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80대 할머니가 천천히 만들어도 돈이 똑같아요. 60대가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돈이 똑같아요. 또 이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돈을 똑같이 주니까 60대도 천천히 만들 것인지 이러지 마세요. 다 열심히 해요. 거기서 천천히 만들려고 노력하겠어요? 성격대로 만들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에 대한 타인에 대한 거룩한 신뢰 이게 비용을 낮춥니다. 그리고 협동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67명이 하다가 더 이상 장사가 안 되니까 상품 안 팔리고 머리카락 들어가 버리지. 그래서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그 중에 실력파, 규격을 맞출 수 있는 8분만 차출하고 나머지 59분을 정리해 보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살다 내가 처음 잘려봤다. 농민들은 잘려본 적이 없어요. 처음 잘려본 거예요. 그래서 그 농민들께 여쭤봐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어르신들? 그랬더니 다 그랬어요. 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우리가 뭘 할 줄 알겠어? 거기서도 잘려버렸는데. 그래서 그 평생 농사만 지어봤는데 이것을 기록해야 돼요. 이분들 평생. 우리는 평생 한 가지 일만 하신 분을 전문가라고 장인이라 합니다. 이분들은 농사 전문가구나. 농사 문화적으로. 심지어 농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언제 비가 올지도 알아버려요. 몸이 반응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민동남 공동체에는 텃밭 매니저, 이른바 농사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 논과 밭의 역사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과 그 땅 주인과의 어떤 갈등 관계를 다 예방하는 예방책까지 알고 있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기는 농약을 안 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세요. 참 희한하게 농사를 짓긴 한데, 그래도 자네들이 젊은 사람들 와서 그러니까, 요쪽에 농약 너무 많이 치지 마소. 농약 날라가니까. 원로가, 옆에 있는 땅 주인한테 그러니까, 말 듣겠죠? 동네 어른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요. 우리는 유기농인데요. 농약 좀 바람 안 불 때 치라고요. 이러면 뭐라고 하세요? 우리 쫓겨나요. 그러겠죠? 자, 마을의 원로가 그렇게 텃밭 감독을 합니다. 우리 농사 매니저를 해요. 처음에 그거 돈을 드린다 하니까 돈을 드려요. 돈을 드린다 하니까 어르신이 이해를 못 하겠대요. 내가 직접 뭔 일을 해야 품삯을 받지. 뭔 감독만 말로 해야 뭔 돈을 줄까 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별 얘기 다 합니다. 연예인들 있죠, 어르신. 연기는 연예인 하는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연기도 안 하는데 돈을 받거든요. 매니저. 그게 매니저예요. 그러고 매니저예요. 조화를 하셔요. 그리고 일도 직접 하셔요. 갈등을 다 조절해 주셔요. 원로들이 그 땅의 내력까지 알아요. 자,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들하고 함께 논농사 짓거든요. 근데 그것은 원래 밭농사였어요. 밭이었어요. 계속해도 그 밭에 작물이 잘 안 자라. 그래서 우리가 희한하다. 한 단지인데 왜 여기만 잘 농사가 안 될까 했는데 우리 감독님이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가르쳐줘요? 여기는 원래 논이었다고. 그 다음 철학자의 말이 나와요. 논은 논대로 부쳐먹고 밭은 밭대로 부쳐먹어야지. 밭을 논 만들고 논을 밭 만들기 안 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성철스님이 얘기하면은 아주 좋은 말이 되고 농민들이 얘기하면 흙과 함께 사는 분들은 다 철학자라 했잖아요. 나오는 말씀마다 명언이에요. 시골에 가서 다 기록해보세요. 부모님 말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농촌의 복지를 근간으로 농촌의 교육, 문화, 경제를 살려가는 일을 합니다. 자, 동락전방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다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락전방은
겨울만 되면 도시로 유배당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왜 이유가 뭔가 가서 여쭤봤어요. 어르신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딸 집에 갔다 왔어. 근데 뭔 석 달이나 계시다 오셔요. 그랬더니 아이 겨울에 눈 오고 이렇게 하면은 유배 나가지도 못하고 전방은 없고 요량면에는 구멍가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광읍과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영광읍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방도 있고 가게도 있을 텐데 아예 없습니다. 농협은 일찍 문 닫아갑니다. 농협은 농민들을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 직원들을 예우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바라봅니다. 잠깐만요. 농협에 무슨 친인척이 있다거나 본인이 농협과 친하다거나 강의의 소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홈페이지에다가 왜 농협을 규탄하냐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어쩔 수가 없죠. 그 농협 직원들이 야간에 손님 한두 명 받으려고 문 열어놓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른들께 여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딸 집에 있으니까 잘 계셨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집은 3일이고 딸 집은 일주일이더라. 아들 집은 3일 편하고 딸 집은 딱 일주일 편해요. 다 눈치 보이죠. 불편해도 내 집이 좋더라. 아파트 그 성냥과 같은 감옥에 쉽지 않지요. 맞죠? 그러면 가게라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물건 하나 살 수 있고 그러면 다 어디 모델로 잠깐 갔다 오지. 그래서 몇 달 동안 있겠어요? 그래요. 자, 어제 상상하고 오늘 기획하고 내일 집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해서 동락 전방이라 해서 탑차를 하나 삽니다. 탑차에다 물건을 싹 정입니다. 아시겠죠? 책장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래서 싹 정해요. 자연마을 42개를 돌아다닙니다. 방송을 크게 합니다. 자, 왔어요. 여민동락 고등어, 여민동락 두부 이렇게 합니다. 어르신들이 다 마을 회관으로 나옵니다. 회관에 안 나온 어르신은 우리가 안부를 묻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이장님과 분회의장님과 노인회장님께 마을의 대소사를 여쭙고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지내신가 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이장을 제대로 안 하고 저희한테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누구 할머니 어디 아는 어디 간지를 알아야 되는 이장이 잘 모르면 별로 불성실한 이장 같잖아요. 노인회장도 완장만 찾고 선거 때만 필요한 노인회장이면 안 되잖아요. 다 알고 있죠. 다 가려고 하죠. 무슨 물품이 많이 들어오면 대상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마을이 본래 뽑은 마을의 리더십, 마을의 리더들에게 마을의 쓸모에 맞게 쓰시라고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저 부대장이 욕심이 많아갖고 캔을 10개 드리면 9개 지가 먹어볼지 몰라요. 이렇게 부채라는 순간 줄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신뢰하면 됩니다. 드리면 마을에 봐보세요. 콩나물이 몇 박스가 들어왔어요. 트럭에 딱 실었어요. 마을 이장님께 가요. 가서 물어요. 얼마나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동네만 주요, 딴 동네도 주요. 이렇게 묻습니다. 정확히 물어요. 전체 다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장님이 몽땅 다 우리 동네 주시오. 이런 이장님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딴 데도 주려면 조금만 주시오. 그리고 좀 나눠 먹게. 이렇게 됩니다. 주민을 그렇게 존엄하게 예우하면 됩니다. 여쭤봐야 합니다. 정치도 그죠? 복지도 주민의 염원과 마을의 염원을 묻지를 않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해서 짭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데 청소년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선생들이 짜갖고 이럴 것이다 하고 전문가 연하면서 전문가 이참에 다 설계해요. 애들한테는 안 물어봐요. 해맑은 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그리고 의논해야 주인이 되는 겁니다. 복지든 자치든 정치든 간에 주민을 마을의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물으면 처음에는 내가 뭐 알겠어. 전문가들이 알지. 두 번째 물으면 의사표현합니다. 그렇게 묻고 의논하면 반드시 참여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동원하거나 사실은 동원하거나 일이 모집하지 않아도 여쭙고 의논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쭤봤더니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동락전방을 다니는데 장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르신들은 딴 데서 살 것도 안 사고 기다립니다. 왜? 우리는 좋은 일 하는 사람 거 갈아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뭘 가져오라고 예약 주문합니다. 애기 아빠 제사란 말이요.
그러면 잡채 좀 갖고 오고 그럼 다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기록하지 않아도 외상값을 뛰어먹는 어르신은 단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럼 적느라고 이나 적지 말아서 다 함께 주대 받으라고 합니다. 동락전방의 최대의 장점은 만만하다는 겁니다. 왜? 문을 닫았다가도 주민이 요구하면 열고 차가 지나가다가도 어머니 옷 갈아입다 좀 늦어버렸는데 어디 마을 지나가버렸어요. 그럼 빠꾸가 가능합니다. 빵만하잖아요. 뭔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돈 없어도 농사 짓다가 저 밭에서 있다가 막걸리 생각나면 삽을 2번 흔들면 막걸리 2병이에요. 만두를 만들어 갖다 줘요. 마을에 이런 만만한 이 전방이 어디가 있어요? 살만하죠? 유배 안 가겠죠? 3일 일주일 잠깐 갔다 오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기름값만 나오면 될 일 아닙니까? 기름값만 나오면 될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살만한 고장이 되면서 작년에 제가 광산구에서 만든 협동조합학교에 이장님과 부회장들이 다 개근했어요, 개근. 5시경에 제가 같이 썼던 칼럼인데 5시경에 땅콩을 털다가 우리 이장님하고 노인들이 일어서더래요. 이게 옆에서 할머니가 문 일하다 말고 어디 가요? 이렇게 공부하러 가려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뭔 얘기 아시겠죠? 공부하러 가고 나서 우리 식구들, 젊은 직원들이, 여민동네 식구들이 봉고차를 대니까 탁 갔는데 정말 놀라운 모습인 거예요. 못 가는 주민이, 부녀회장님이 거기다 참 계란 쪄갖고 공부 잘하고 오라고. 해봐야 영광에서 광산구에 40분 거리인데 탁 정장하고 오셨어요. 얼마나 젊은 사람들 협동조합 학교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그 원로들이 앉아있으니까 그게 빛납니까? 그죠? 개근도, 결석도 안 해요. 마지막에 협동조합 학교에서 얼마나 배우셨던지 마지막에 마지막 종강잔치를 하고 있는데 명함을 만들어갖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들어보니까 쌀도 이렇게 소포장 해가지고 도시인들한테 팔고 이 학교 이 자료에 막 나왔나봐요. 그러니까 이장이 자기 명함을 어디 이장 핸드폰 번호 해갖고 거기가 싹 돌리고 있어요. 필요한 대로 포장하고 보내려니까 우리 거 시켜주라고.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반기에 마을협동조합 만듭니다. 국가의 지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 내서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 내서 밥집과 술집을 만들고요. 어르신들은 마을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거기서 나온 수익금 마을 기금으로 씁니다. 국가에서 마을로 분명히 되어나가겠다는 것을 바닥부터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좋은 마을 만들 겁니다. 70대 후반의 할아버지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날까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된 겁니다. 동락전방도 저희들이 먼저 만들었지만 올해 그것을 주민에게 환원했습니다.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은 행정이 하고 우리가 민간 행정이 하고 앞으로 공공의 역할도 그런 겁니다. 주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실현시킬 수 있도록 행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이 빠져도 주민 스스로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기여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민관이 함께 협치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 만들지요. 지금 마을계 운영하지요. 농사짓지요. 학교 살리지요. 경로당을 전부 다 마을 문화센터로 바꿔갑니다. 부녀회장님 운전해서 거동 불가능한 어르신들을 경로당에 모시고 오면 생활체육협회하고 보건소하고 또 면수하고서 사회복지 공무원이랑 다 협력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괜찮지요? 복지가 안 줘도 되겠죠? 전 세계 유일하게 마을마다 있는 마을 경로당이 대한민국의 복지입니다. 최고의 인프라인데 그것을 마을 복지 문화센터로 바꿔서 아까 광산 노인복지관도 얘기했지만 토요일날은 청소년 학교까지 합니다. 8년 동안 이 개관한 지 8년인데 8년 동안 어르신들이 거기서 탁구를 배우고 해봐요. 김태수급입니다. 김태수. 8년 동안 매일매일 탁구 치는 어르신들. 그럼 국가대표 수준이에요. 어르신들한테 최고의 보람은 자기 기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탁구 교실 엽니다. 강사는 누굴까요? 우리 어르신이죠. 한자 교실 엽니다. 강사는 누굴까요? 우리 어르신이죠. 돈 줄까요? 안 주죠. 온 마을이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원로가 원래의 역할을 하고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그죠? 그 친구들이 그렇게 배웠던 친구들이 학원 선생한테 배운 친구들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도 20년 뒤에 뭐라 할까요? 야, 예전에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참 한자 가르쳐줬다. 나 탁구 가르쳐줬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왜 제가 인사하는지 아세요?
4살, 5살 때부터 인사하고 지냈던 공동체의 그 규범대로 살았던 사람들과 4살, 5살 때부터 유치원에서 낯선 사람 보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배웠던 요즘의 아이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야만 사회로 가봅니다. 우리 사회에 앞으로 20년 미래에 가장 발달할 사람이 심리학, 정신적 의학입니다. 왜? 보세요. 지금은 사람을 볼 때마다 의심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두고서 나를 꼭 어질까? 이걸 먼저 가르쳐야 해요. 안전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얼마나 협동하고 존중하고 대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긴장하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놀이터 이모 모임 얘기했죠? 이 목포는 1시간 넘어가면 기가 쫙 빠지네요. 놀이터 이모 모임 이런 겁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마을 정책, 공동체 정책을 안전행정부에 지금 그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부서팀까지 싹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기 자문위원입니다. 노력합니다. 박근혜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무슨 그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든 김대중 정부 관계없이 지금 문명의 진화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기본법 같은 것은 과거 무슨 쉽게 말하면 민주개혁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지원할 것인지. 그런데 제가 그 놀이터 이모 모임 이런 걸 소개하는 것은 절대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의 노예로 살면 왜 여민동락이 자립할 때까지는 보조 안 받겠냐고 했겠느냐고. 이 세상에 제일 편한 돈이 보조금입니다. 국가 공돈. 한 번 뚫리면 영원히 뚫리는 돈이 부도나지 않는 이상, 회계부정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 돈이 무서운 돈입니다. 자, 제가 아주 작은 시설의 복지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는 국가의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원, 3,000원 내는 회원 그 주민이 하늘이었어요. 그분들에게 인사하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초대하고 한 명 한 명 찾아오는 방문객마다 정말 하늘이었어요. 그들의 음성이, 그들의 말이 신의 음성으로 들려요. 왜? 우리의 생사의탁을 누가 지고 있어요? 주민이 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요양 인프라를 강화한다고 복지부에서 돈을 막 투하를 시켰어요. 저는 복지는 돈을 상사업, 민간 경상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이 사무국장이 해야 할 역할인 줄 알고 끊임없이 행정에 가서 읍소하고 저녁에 또 마시고 봉헌하고 했습니다. 돈이 내려왔습니다.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어느 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회계를 잘 해야 될 전문가를 뽑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회원 한 명 한 명이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래서 느꼈어요. 규모가 커지면 타락하기 쉽겠구나. 좋은 일일수록 독점하면 안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내가 잘하니까 다 하면 안 됩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좋은 지역사회가 됩니다. 최선이 타락하면 최악이 됩니다. 좋은 일을 한답시고 막 나섰던 사람들이 잘못하면 최악이 되는 법입니다. 신부님의 범죄와 평민들의 범죄는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종교 그런 것처럼 특히나 그렇습니다. 좋은 마을을 만든다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사실이 없어요. 공공성, 이른바 공익성에 대해서 투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마을의 리더들이 그래야 됩니다. 근데 마을의 리더들이 전부 다 주민에게 엿줍고 의논하고 부탁하지도 않고 보조금 수령해서 뭘 자꾸 한다고 합니다. 저희 마을에 녹화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냥 민속마을, 돌담 마을이에요. 돌담 마을이었는데 갑자기 행정에서 공모를 합니다. 민속마을 공모를 합니다. 제가 듣기로 33억인가 마을로 내려옵니다. 잘 살았어요. 좋게 조용히 다투지도 않고 거기는 집성촌이었어요. 집성촌 다 형님 동생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33억이면요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그 마을의 모든 땅과 집과 전답을 싹 팔아도 33억이 안 될 것 같아요. 생전 한 번도 감당하지 못했던 33억이 마을에 내려오는 순간 그렇죠. 이장은 경선하게 되고 마을길 누구한테 업자정하는 관련해서 불신하게 되고 한 번 감당 불가능한 돈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마을은 이미
사람들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실패했어요. 제도적으로 지금 작년에 공합을 했습니다. 그 오래 걸린 돈이에요. 오래 걸렸어요. 그 돈 문제 해결하느라고. 자, 그래서 보조금은 늘 최소한입니다. 즉, 그 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사람, 역량이 준비될 때 그 돈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라고 어찌 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 지역사회 아는 사람 많고, 저 국회에 선배도 있고, 그 다 이 영광군에 그 다 아는 분들도 있고 해서 다 손 내밀면서 매덕이라도 돈 받아가고 쓰면 편리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는 것은 영원히 자립이 불가능합니다. 최선의 성실로 바닥을 일구고, 보조금보다 더 위대한 힘은 주민의 신뢰랑을 믿고 열심히 하면 누가 도움을 주느냐? 행정이 도움을 줍니다. 요새 행정은 좋은 모델을 찾아서 좋은 이 모범을 발굴하라는 것이 행정의 아주 명령입니다. 명령. 그거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이 승진도 하고 그럽니다. 찾아내야 실과 소에서 전부 다. 빛나면 나중에 지원합니다. 무한 신뢰로 지원해봅니다. 한번 믿으면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귀향에 집행하는 9급이든 7급이든 6급이든 5급이든 공무원이 돈을 집행하는데 여기 돈 주면 사고가 안 날 때야. 누가 봐. 그럼 모두 다 집행합니다. 도와줍니다. 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그렇게 아주 가난하고 아직은 그 생태계 자체가 다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게 합니다. 자, EBS 다큐 프라임이나 SBS 스페셜이나 KBS 스페셜 같은 돈 많이 들인 그런 걸 보고 어떤 30대 후반의 엄마가 학원을 끊습니다. 자, 아이에게 최고의 공부는 놀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맞아. 난 왜 이렇게 학원을 많이 보냈을까 하고 학원을 끌고 애를 데리고 어디를 갔을까요? 놀이터에 갑니다. 놀이터에 가니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다 나와 있겠죠? 요즘 놀이터에 아이들 없습니다. 요즘 놀이터는 학원입니다. 부모는 맞벌이. 열심히 벌어서 학원비 내고, 열심히 벌어서 쓰고 하다가 또 그냥 또 열심히 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는 벤치에 앉아서 책을 보고 아이는 놀으라고 해요. 애는 혼자 놀아도 잘 놉니다. 애들은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잘 놀아요. 엄마가 하면서. 그러다 학원 끝나고 지나가던 한 아이가 친구가 놀고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 야, 너 놀이터에 혼자 있으면 안 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놀이터는 어디 혼자 있지 말아가니까 유치원 때부터 4살, 5살 때부터 들었다니까 인사하란 말 대신. 그러니까 아니야. 엄마야. 엄마가 지켜주니까 괜찮아. 그래? 그럼 나도 좀 놀다 갈까? 하고 놀기 시작합니다. 올 때 안 오네. 올 때가 된 데가. 지금 엄마한테 말도 없이 놀아버려 친구 있다고. 그 엄마가 너 지금 안 오고 뭐 하냐? 그러니까 엄마 나 놀이터에 조금만 놀다 갈게. 그러니까 뭐라 했을까요 엄마가? 빨리 들어와. 놀이터에 누가 있다고? 아니 엄마 이모가 지켜줘. 베란다로 내다보니까 뭔 이모가 앉아면 앉아있거든요. 그럼 조금만 놀다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 저녁에 강의할 때 한 번도 안 주무시네요. 훈련 받았죠? 정말 한 번도 안 주무시네요. 보통 이 정도 숫자면 강의가 잘 안 되거든요. 집중이. 근데 다르네요. 그래서 그 놀이터에서 지켜주는 엄마 덕분에 아이들이 몇 시에 가면 어른이 지켜준다. 우리 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집에 없어도 누가 지켜준다 하니까 믿어. 한 달이 지났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다른 엄마가 그날 아마 쉬는 날이면 연차 쓰는 날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저기서 그래서 봐가지고 가서 내려가서 물어봐요. 가서 이제 놀이터 딱 지키고 있는 이모가 지키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와서 지키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오늘 복지부에 듣는 분들 책을 다 줘버려서요. 몇 권 질문한 분들 드리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가서 놀이터 이모, 그 놀이터 지켜주는 아줌마고 다른 엄마가 예? 취직에 비슷합니다. 야, 이게 달라야. 거의 근데 배우네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시간이 많이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나왔어? 지금 우리나라는 뭔가 무슨 자원활동을 하면 전부 다 월급 받고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놀이터 지킴이 바우처 이런 거. 몇 시간 지키면 얼마 주고? 지금 뭔지 알겠죠? 근데 엄마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애 좀 놀게 하려고 근데 놀이터에 아무도 없어서 기왕에 나도 책도 보고 있는다고 하니까 몰랐다고. 동에서 파견한 줄 알았다고. 아, 우리 애도 갔다 오니까 너무 잠도 잘 자고 애들하고 막 놀고 오니까 좋은데 그러면 미안하다고. 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이게 나올 테니까 그때는 일 보라고.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7명이에요. 국가가 개입했나요? 월급 줬어요? 월급 줘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4시간씩 지키는데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됩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결국 나중에 어떤 고민도 하냐면 그 7명이 CCTV 없이도 놀이터를 지키고 아이들의 공동체를 누리게 하고 동시에 뒷산도 어떻게 치울까? 어떻게 할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을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자, 혹시 그 어디 아파트에 포스트잇 사건 아시죠? 모르면 해야 돼요. 포스트잇을 우리나라 말로 붙임 쪽지랍니다. 제발 영어 좀 그만 쓰시게요. 일본말 쓰면 욕하는데 영어 쓰면 막 자랑하는데 붙임 쪽지. 60대 할머니, 70대 할머니가 못 알아먹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붙임 쪽지인데 그것을 이제 12층에 1206호에 어떤 아파트에 이사 온 애가 그 붙임 쪽지를 아파트 어디죠? 엘리베이터에다 딱 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이 1206호에 이사 왔어요. 힘센 아빠와 예쁜 엄마 그리고 귀여운 동생 지수랑 같이 왔어요. 잘 부탁해요. 그리고 붙여요.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저도 그걸 보고 어디다 한번 그걸 해봤거든요. 청소 아줌마가 뜯어버렸더라고요. 그래갖고 청소 아줌마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안 되네. 근데 그걸 본 605 아줌마가 다시 붙여요. 지민아, 야, 산타 할아버지가, 연말이었나봐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아파트 라인에 천사를 보냈구나. 605 아줌마거든? 우리 서로 인사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605 아줌마가 하니까 경쟁자가 아마 406호 아줌마였던 것 같아요. 또 406호 아줌마가 보내. 지난번에 떡 돌렸는데 누군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지민이네 집이었구나. 그래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이 전부 다 그 라인에 게시판이 된 거예요. 그 게시판을 아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대소사를 다 알고 1층부터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호 살아요? 누구 삼촌이구나. 서로 인사를 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도둑놈이 1205호라 풀어보려고 모자를 딱 쓰고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데 집 빼고는 다 인사해요. 어디 가요? 1205호 누구 삼촌이세요? 아니요. 그러면 지가 그 마을에 돌아야 안 돌아요? 그게 지 얼굴에 도성생선한데 마을에 아무도 걔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의심하죠. 무섭죠. 그런 데를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아파트 안에 그런 소통과 인사가 CCTV보다 훨씬 더 큰 무기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뭐라 했냐? 거기가 12층 아파트라고 쳐도 24가구잖아요. 마을 동자에 왜 삼수변이 있는지 아시죠? 동사무소 할 때 마을 동자에 삼수변. 옛날에 다 아는 척 하세요. 이때는요. 예전에 다 한 우물로 사는 가구 수를 20가구에 25가구 생각한 거예요. 한 우물에서 그 정도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마을인 거예요. 그러면 12층이 벌써 24가구니까 한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반성한 거예요. 거기에 마을 운동가가 무슨 통장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12살짜리 지민이가 만들었어요. 지민이의 붙임 쪽지 하나가 어른들을 성찰하게 한 겁니다. 마을 공동체, 마을을 만드는 길이 그렇게 손쉽게 시작합니다. 거창한 이론으로가 아닙니다.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 했냐? 옛날에 해다가 말했던 반상회를 다시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을에서 모여서. 우리 축제도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안전행정부의 심포지엄에 갔는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 보건 가운데 하나가 반상회는 법적인 적이 아니에요. 법에 규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반상회를 재조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안건까지 어떤 박사님 제출하시더라고요. 자, 마을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한 5분 얘기하고 마치고 질문을 몇 개 받겠습니다. 자, 우리 너무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마을로 그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 더 이상 조세 중심의 복지제도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7%, 8% 고속 성장일 때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것을 막 나눠줄 수 있는 시대가 됐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지재정이 정말 OECD 평균 3분의 1 정도 멈추고 있으니 복지재정이 확대돼서 여러 가지 의료부터 주거 복지 교육 노후까지 국가가 감당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탈성장, 제로성장, 마이너스 성장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 많이 걷으면 막 해줄 수 없는 그 다음 체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웃이자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돌보고 서로 살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목포의 시민은 특히 이렇게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서 내가 이런 키 큰 숲을 지나니까 내 키가 커지는 그런 행복을 만끽하는 분들일수록 구체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 주일날 설교 잘 듣고 은혜 딱 받았는데 교회 나서자마자 그걸 다 잊어버리면 얼마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겠어요. 자, 두 가지를 꼭 실천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아이의 이름으로 통장은 본인 통장에 나가는데 나눔 카드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눔은 곧 정의이고 나눔이 곧 권력입니다. 인근의 좋은 시설, 기관 단체 아니면 저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 이라크에 도서관 짓는 것, 저 아프리카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에게 돈 보내는 일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의 문화를 완벽하게 바꿔내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선한 의지를 자극하고 그 선한 의지의 사회적 확장을 주도하는 최고의 무기는 나눔입니다. 그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초등학교 갔는데 핸드폰 사주지 마시고요. 다큐 프라임 보면 절대 핸드폰 못 사주게 합니다. 중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 3,000원 하십시오. 중학교 5,000원 하십시오. 고등학교 7,000원 하십시오. 대학 가면 10,000원 하십시오. 취직 가면 네가 해라 그러십시오. 결혼하면 네 아들한테 네가 그렇게 해라. 우리 복지관에는 노인 일자리 20만 원 하는 어르신들 110명이 380명 중에 110명이 손주 이름으로 할아버지 통장에 돈을 나가는데 손주 이름으로 저 국제 기아들에게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돈을 보내고 팔레스타인에 학교 짓는 거기에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주워서 20만 원 받아가지고 5,000원을 내잖아요. 그 모든 어르신들을 식당에다 다 사진 찍어 붙여놨습니다. 정말로 존경하는 어르신들이라고 해놨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해합니다. 왠지 아세요? 손주들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다르다 하죠.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보내는 그 돈 때문에 손주한테 뭐가 가겠어요? 소식지가 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이가 모릅니다. 30살이 되고 나면 할아버지를 기억할 때 참 우리 할아버지는 나한테 그런 걸 가르쳐준 분이야 라고 좋은 추억으로 좋은 학습, 교과서를 간직하게 됩니다. 존경받는 분 되십시오. 자녀들에게. 최고의 행복이죠? 자, 두 번째. 가난하지만 가난할수록 가난을 나눠야 하는데요. 지역사회에 있는 공익단체, 좋은 시민단체, 원전을 연구하는 단체, 목포에 많이 있을 거예요. 전남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고. 자, 좋은 시민은 좋은 단체에 단 한 군데 이상 기부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 지역을 넘어서서 공익적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자, 요 얘기는 선거 때문에 민감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좋은 정치인 뽑으십시오. 평민들을 예우하고 평민들께 여쭙는 정치인 뽑으십시오. 타락한 정치인 이렇게 뽑으면 백성이 곤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포시장, 전남도지사 하나 뽑아놓으면 도지사가 TV 나가고 기침만 해도 전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메이 어쩔까? 우리 지사님 감기 걸리면 어쩔까? 제 한번 들어 누워버리면 침대에 들어 누워버리면 도적이 멈출 텐데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지사는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민들에 대해서. 룰라가 그랬습니다. 브라질의 대통령이. 부자에게 쓰는 돈은 왜 투자를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쓰는 돈은 왜 비용이라 하느냐.
가난한 사람한테 쓰는 돈도 투자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그런 목민관들이 우리 주민들, 우리 도민들의 가난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선거 잘해야 됩니다. 인문학 특강 강의 정도 들은 분들은 마을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조차 바빠서 못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죠? 이 생계 때문에. 이게 오늘 강의 내용 공동체에서 갑자기 욕 나누라 가지. 어쨌든, 좋은 고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설계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지역사회에서 한 명 한 명 등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인지심 아셔요? 불인지심의 마음 혹시 아시나요? 자, 수유리 공원에 30대 후반의 아빠가 이 얘기하고 마치고 질문 2개 정도 받을게요. 아빠가 지나가는데,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지나가는데 5살짜리 아이가 아빠 얘기를 착 잡아요. 아빠, 여기 봐봐. 거기에 여름날 아침이었는데 산책을 가라 그랬습니까? 거기가 이제 대리 생길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데는요. 그게 소유리 그 공원이라서 그랬나봐요. 지렁이가 여기서 나오다가 돌로 잘못 올라와 버렸어. 여름날에 돌이 뜨거워요. 지렁이 어떻게 있을까? 뜨거워 어쩔 줄 몰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5살짜리 눈이 아버지에게는 하느님의 눈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애 앞에 밟아버려요, 이렇게? 그럼 이상하잖아요. 근데 딱 보다가 전라도 말로 막가지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놈을 딱 해서 숲에 딱. 불인지심 이 말은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또 지나가다 참새 시체가 있어. 아빠 또 이래. 아빠가 손수건을 꺼내서 그 참새 시체를 손수건에 쌉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것을 묻어줍니다. 우리가 미물에게도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5,000명의 이웃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도 행복해지지만 동시에 나의 스승인 나의 이웃까지 고루 행복한 그런 불인지심의 마음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9시까지인데 강의를 한 8시 반, 40분 하고 질문을 한 2개 받으랍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명 강의는 또 질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혹시나 마을 공동체 또는 농촌에 구체적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좀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